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의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미래 가치와 시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월 초에 상기 신도시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기 신도시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서울 집값이 이미 비싸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를 찾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즉 실거주할 저렴한 서울 인접 주거지 용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제2의 판교, 분당처럼 이런 잘 나가는 신도시가 되리라는 그런 것을 미리 잡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판교같이 신도시 형성 초반에는 좀 가격이 저렴했는데 이제 지금은 서울 어느 지역과 견줘도 밀리지 않을 만큼 시세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숨은 보석 찾고 싶어서 이번에 발표되는 데가 어딘가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근본에 발표한 이제 고양 창릉 이쪽하고 그다음에 부천 대장 집값이 얼마에 형성될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양 창릉 위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고양 창릉은 이제 고양시 덕양구에 있고 외곽으로는 이제 일산 서구, 일산 동구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쪽으로 해서는 은평구하고 그리고 마포구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산보다 서울에 가까이 붙어 있으며 이제 고양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선을 앞으로 신설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고양선 완공 조건 그리고 자족 용지를 확보해 놨지만 판교나 분당만큼 고소득 기업은 입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좀 시세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값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요소는 이제 소득 수준하고 그 다음에 고용률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주택 공급량이 많냐 적냐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팩터라고 좀 여겨지는데 즉 해당 지역에 고소득 직장인이 거주하고 그리고 고용률이 높고 그리고 인구수 대비해서 주택 공급량이 적다면 이제 집값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릉의 그 소득 수준 그리고 고용률 그리고 인구 대비 주택 공급량을 봤을 때 얼마나 오를 것인지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제 고양 창릉 하고 이제 마포구 그리고 은평구 이런 쪽에 집값과 소득 수준 및 고용률을 좀 보면 그 마포구 25평 아파트는 일단 가격이 현재 8.6억이에요. 그리고 은평구는 4.7억이고요. 고양시 그 창릉이죠. 그쪽은 이제 3.4억 정도 해가지고 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마포구하고 차이는 이제 한 2배 이상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역시 소득 수준도 보시면 3,225만 원이 이제 마포구 평균 소득 수준인데 이제 은평구나 이제 고양시보다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주목할 것은 좀 해당 지역의 고용률인데 마포구 인구 대비해서 68%가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은평구의 12% 그리고 고양시의 21%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가 배드타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양 창릉이 마포구를 잡기 위해서는 마포구에 있는 수십 개의 대기업, 예를 들면 뭐 공덕역에 있는 효성이라든지 아니면 DMC 지역에도 고소득 방송국 직장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YTN, SBS, MBC나 KBS, 뭐 JTBC 이런데 이만큼 우수한 일자리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고양시 창릉에 이제 자족용지만 조성한 정도로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제 마포구 일자리의 배후 도시로서 기능하는 은평구 이제 뉴타운 포함해서 이쪽하고 좀 경합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은평구의 평균 소득하고도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은평구 수요를 분산해서 좀 가져와야 현재 3.4억인 덕양구 25평 아파트 평균 가격을 현재 3.4억 수준에서 4.7억으로까지 좀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은평구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좀 과다하다는 거예요, 이미.
보시면 은평구 아파트는 이제 5.2만 호가 지금 주택이 공급이 돼 있고 인구수 대비해서 32%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고양시는 이제 24만 호, 그리고 창릉 포함해 28만 호로 아파트 공급량이 고양시 인구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서구동구 포함해서 그 물량이 좀 많은데 인구수 대비해서 이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은평구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창릉의 교통이나 신축 아파트바를 좀 내세워서 이쪽 수요를 끌어오는 방법이 좀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25평 기준 일산 집값은 이제 2억 후반대인데 덕양구는 이제 3억 초반대로 돼서 요새는 또 이제 부동산 가보시면 더 올리고 있어요. 상기 신도시 발표되고 나서. 그래서 격차가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행정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개선이 돼야 돼요. 오르려면. 고양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초구로 안 하고 반포라고 하고 이제 송파구로 안 하고 잠실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대공 역세권 개발 등 일자리가 보완되면서 여기 고양시가 아니고 일산이 아니고 창릉이구나, 이러한 어떤 네임밸류로 내세워서 일산 집값하고 좀 연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은평구 수준이나 아니면 그 이상 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좀 잔인하게도 일산하고는 좀 이제 다른 생활권이라는 거를 얼마나 입지를 구축해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이 서울 쪽에 가까울 것인가 일산 쪽 포함해서 같이 좀 덜 오를 것인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좀 잔인하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이 부천 대장지구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부천 대장은 이제 계양구, 여기가 상기 신도시 12월 달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제 니은자로 누운 요쪽 지역. 근데 이 계양구를 살릴 1등 공신인 게 뭐냐면 이제 작년 12월에 발표한 상기 신도시 19만 호 물량 중에서 계양 쪽 입지가 제일 별로였어요.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부천 대장하고 좀 연계하면서 부천시청 쪽하고 그리고 강서구 마곡 직장인들의 베드타운으로 좀 기능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통에서 SBRT를 이용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거리적인 접근성이 마곡에서도 한 4, 5km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부천시청 쪽, 여기도 좀 일자리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한 5k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 때문에 SBRT 대수랑 아파트 거주민들 통근 수요를 좀 이제 잘 맞춰서 교통 운영을 하면 시스템을, 그런 희망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서구랑 여기는 이제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강서구랑 구로구 쪽 수요를 좀 끌어와서 집값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좀 서울이랑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검단이나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등에는 악재가 되겠죠. 당연히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곡시청 배우주거지랑 강서구로구를 따라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앞에서 이제 저 고용률이나 이런 거 보여드렸듯이 여기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부천대장 집값이 얼마의 시세가 형성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강서구, 구로구, 부천대장하고 계양구의 소득 수준하고 고용률하고 25평 아파트 평균 집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이제 먼저 보시면 25평 아파트가 6.2억이고요. 구로구가 5억, 그리고 부천 대장이 이제 4억 정도, 그리고 계양구가 현재 이제 2억 8천으로 제일 떨어지고 있고요. 역시 소득 수준 역시 이 집값하고 동일한 이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강서구가 역시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죠. 그래서 공항공사랑 각종 항공사 직원들 및 최근에 엄청나게 떠버린 마곡지구의 대기업 수요에 힘입어서 평균 소득이 얼마냐면 3,724만 원으로 제일 높고 집값도 6.2억이죠. 그리고 구로구도 역시 온수일반 산업단지 등 전통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데잖아요. 완전 고소득 직장은 아니어도. 그래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고용률이 역시 48% 제일 높고 소득 수준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3,114만 원으로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부천 대장으로 2,842만 원의 평균 소득하고 24%의
이제 직장인 고용 비율을 나타내고 계양구가 소득과 직장인 수에서 제일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은 계양구에 살던 분들이 옮기시면 집값 상승해서 하는 데는 좀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구로구나 강서, 마곡 쪽 인구가 이제 신축이고 교통 편리해서 유입이 많이 되면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마곡 쪽은 좀 지금 한창 신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15년은 불편함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부천 쪽으로 유입이 적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구로구가 평지에 약간 위치해 있지 않고 구축이 많아요. 그래서 구로구 시세를 이제 수요를 흡수하면서 이 시세에 대한 부분을 잡아먹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시세로 부천시 집값이 4억 선에서 시세를 형성하리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인정이 되면 구로구를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로구 수준이 5억까지 좀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부천대장의 성공 여부는 SBRT가 지하철만큼 얼마나 편리하느냐, 딱 10분이라고 하면 이제 예외 없이 항상 10분 뒤면 도착을 하느냐, 마곡이나 부천시청역에 그러한 시스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존 버스체가 별 다를 바가 없다면은 계양구 쪽에 유사하게 3억대에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하철이 없는 리스크 때문에 저는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누군가 저에게 부천대장에 투자해야 된다고 질문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종래 계양구나 검단홍 그 외곽에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부천 대장을 레버리지 대출을 치고 옮기시기를 추천을 드리지만, 이제 구로 강서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레버리지를 받아서 구로 강서 쪽에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 신중한 접근이라는 거는 입지 말고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부천대장은 타이밍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해야 돼서 신중한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기 신도시 여론몰이랑 신축발 아파트의 환상을 가지시면은 지금 들어가면은 시간 대비해서 투자 수익성은 엉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천은 강서구로구 자금 여력이 되시면 이쪽에 투자하시고, 부천대장은 들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사업계획 다 짜고 모든 교통계획이나 이런 게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쯤에 안정적이게 들어가셔서 투자 수익 얻으시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90년대에는 인구수가 지속 증가할 때였고 이에 맞물려서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지속되었을 때죠. 그래서 이때 계획한 도시 중에 이제 분당 판교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향후에는 인구수가 지속 증가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성장 엔진, 즉 차세대 먹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10년, 20년 뒤 500인 이상 대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 텐센트 같이 미래 ICT 모빌리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유니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한다면 또 다른 얘기지만, 현재 정부 정책이나 우리나라 창업 환경을 보았을 때는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매우 어려운 일처럼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신도시 부동산 투자는 약간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확실한 직주 근접과 거주민들 소득 수준 고려해서 실거주 하실 분들이나 투자하실 분들 모두 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 수익성, 실거주 편익성 두 마리 토끼 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고요. 미래에는 분당 판교급 신도시 탄생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